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일본 일상 결과 관련해서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법인명 공개, 여기도 좀 해당이 되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2월 첫 번째 흐름에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흐름에서 외국계의 어떤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제 긴축에 관련되는 부분이 5월달 이후에도 나올 것이다, 연장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오면서 성장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반영을 하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도주 역할에서 소외되는 흐름으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전형적인 어떤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수급 이슈도 중요한데요. 기관들이 일주일 넘게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10만 주 넘게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외국계가 같이 매도하면서 양매도의 흐름들이 충격을 갭다운해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2월 초에 이 양봉의 시가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양봉 이후에 연속된 양봉이 안 나타나는 부분들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20일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안 되는 부분들의 흐름들은 작년 10월달 이후에 거의 지금 5개월 차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부진한 흐름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평선과 5일선도 하락하면서 2월 달에 다시 좀 반전을 만들어 놓았던 추세의 어떤 전환들이 단기 추세도 전환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지지는 살짝 되었습니다만 다음 주 이 부분이 또 확인이 좀 돼야 될 거고요. 자, 이런데 시간의 어떤 소비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갭다운 음봉이 나오면서 찍어 누르면서 좁은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하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부진의 흐름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물량들도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봉 이후에 지지 이후에 추가 양봉이 나오지 못하는 흐름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 최근에 그래도 지수 흐름이라든 시장의 흐름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되는 어떤 헬스케어 종목 말고 또 이 몇 종목들은 좀 시장보다 초과하는, 그 시장을 좀 비팅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셀트리온 관련되는 종목들은 거의 뭐 수혜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일본 쪽의 어떤 뭐 기사로 뭐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계속 이제 사실은 올해 휴미라 관련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시장은 실적이 나와봐야 된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제 수급과 더불어서 시장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어떤 멀티플을 높게 주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회사는 계속 이제 관련되는 어떤 리서치나 R&D나 마케팅이나 진행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제 시장에 반영될지가 중요한데요. 자, CTP17 유플라이마입니다. 임상 일상 결과 관련되는 부분이 SCI급 국제학술지 이미노 이제 테라피에 게재되었다는 부분인데요. 뭐 CTP17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이 바이오 시밀러죠. 일본에서 임상 일상 결과를 통해서 발표됐는데, 일상이니까 이제 뭐 안전성, 그 다음에 몸 안에 들어와서 면역을 유도하는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약동학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건강한 이제 피험자를 대상으로 보통 이제 일상은 하니까요. 그래서 10주간이니까 한 두 달 이상의 어떤 경과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역동학적 유사성이라든지 안전성,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을 유사성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일본 쪽의 류마티스 마켓에서 일상 관련되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 10월 달에 후생 노동성에서도 이 허가 관련되는 신청을 했죠.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세계 최초로 판매 허가를 획득한 고농도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데, 일본이나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허가가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농도 제형으로 갈 때는 이제 저농도보다 일단 약물 투여량이 절반이니까 시간도 뭐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러스 암염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이제 암전의 암제비타가 세계 최초로 이제 퍼스트 무브로 출시가 되었는데 가격도 이제 뭐 55% 5% 줄여가지고 했습니다만 고농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고농도가 7월달 이후에 뭐 셀트리온을 위시해서 많은 어떤 회사들이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에 사실 이제 뭐 정건사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덕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 시점 7월 달에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실은 허가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 달 3월 달에 이 흐름들이 언제쯤 나오느냐고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에브비의 휴미라 관련되는 오리지널 바이오薬품의 시장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뭐 잠식을 바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몇 년 보게 되면 한 5조에서 10조 정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분의 확산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은 뭐 전체 시장 중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한 6천억대 정도 2021년도에 기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향후에 이제 뭐 CTP17 유플라이마 관련된 임상 결과가 일본 판매 시에 이제 의료진의 처방 권고 상당히 중요하죠.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임상이라든지 이런 학회를 통해서 발표한 부분에서 실제 이제 처방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이 약물의 어떤 이제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의사들이 보통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SCI급 이제 학술지에서 어떤 게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마케팅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자, 일본 시장에서 허가를 득하는 대로 약을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뭐 글로벌 어떤 실적에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해당되죠. 이 벨뷰 에셋 매니저먼트 같은 경우는 뭐 스위스에 있는 뭐 자산 운용사 뭐 그쪽으로 이렇게 제가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보통주 백주 결국 어제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 무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전까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12월 14일 열린 정례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태료 형태로 부과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뭐 가진권 관련되는 부분하고 좀 차별이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계가 그동안에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불법적인 공매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키드한 빌리지도 않았는데 공매도 때리는 게 일단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다가 이제 이 뭐 가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부분들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이 전산화를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산화를 해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 시스템으로 이제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조금의 어떤 이제 뭐 가태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게 세게 이렇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한번 잘못하면 거의 뭐 회사가 거덜날 정도로 그 관련되는 금융기관들이 데미지를 입는데 국내에서는 공매도에 어떤 걸리지 않으면 수익은 이제 뭐 제법 크게 벌고 조금의 어떤 이런 뭐 가태료 정도로 이제 하니까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뭐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확실하게 하면서 뭔가 MSCI 지수 편입 공매도를 전략적으로 회계한다, 뭐 이렇게 재개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뭐 받아들이면 엄청난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데 MSCI 말고 나머지 뭐 FTSE라든지 뭐 S&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수급의 이슈가 뭐 생각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공매도 제거가 MSC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당국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이제 개인들의 어떤 불만적인 어떤 사항들, 공매도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갖추고 그런 부분에 어떤 뭐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들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죠.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한 번씩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사례가 나와서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걸 본다면 불법 공매도가 이제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걸리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공매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수급들도 안 들어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왜냐면 원체적으로 수급이 좀 얕은 어떤 흐름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소외가 더 나기 때문에 역효과만 계속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심리니까. 아무튼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이제 그 음봉이 났던 이 부분들을 빠르게 일단은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17만 원 부분의 어떤 부분의 2월 초의 어떤 흐름을 다시 또 16만 원 초반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5만 원대, 16만 원대 락바텀 가격에서만 계속 있고 쉽게 못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쇼트만 플레이는 지금도 계속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이 나름 다시 또 이제 극복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